일단 오늘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상반기 2세션을 오픈을 하는데 수업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현 중3 이하 학부모님들만 유효할 것 같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소자수학 수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저희가 이제 연간 캘린더거든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저희가 수업을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이 안 씌워져 있는 것들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이제 이번 주에부터 5월 초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강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난주 종강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내신 대비하라고 중딩들은 선행만 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동안 내신 대비하고 뭐 시험 잘 보라고 이게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이때가 이제 이번에 개강을 하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6주 과정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기말고사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좀 길죠 이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소자수학 수업은 사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오프라인만 하느냐 아니면 온 오프라인 병행하는 수업이느냐. 네, 오프라인만 하는 수업은요 사실 되게 오래됐고 온라인 없이 그냥 와서 하는 그냥 프리미엄 개별 진도반 수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번 오면은 4시간 동안 하거든요. 4시간 한 타임으로 해가지고 중딩들은 이제 고등 선행을 하고 그 다음 고딩들은 내신 대비를 하고 고1, 2는 고3들 이후부터는 재수생까지는 수능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개별 진도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쭉 몇 년 동안 수업을 해왔는데 개별로 다 과정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도 이번에 구현을 해서 개별 진도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 병행을 하는 수업은 이제 지방에 있으신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으신 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데 대치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들으실 수 있죠. 대치에 있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커리큘럼형이 있고 개별 진도반이 있습니다. 커리큘럼형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진도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원예방정식 듣는다 이러면 오늘 원예방정식만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그냥 판서식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 진도반은 말 그대로 개별로 다 진도나 과정이 달라요. 네, 뭐 유형인지 심화인지 코스도 다 다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냐면 커리큘럼형 수업은 방학 중에만 진행을 할 거고요. 개별 진도반은 상시로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것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게 왜 방학 특강에만 이 커리큘럼형을 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저희 수상하, 지금 이제 공통수학으로 바뀌었죠. 공통수학 1, 2에다가 뭐 수원, 수투, 미적분, 학통, 기하. 자, 이 고등 수학에만 지금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각 과정별로 기본반, 유형반, 심화반이 있으면 이게 너무 과정이 많아져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을 한 5명 이상 최소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이제 약간 초창기 제가 원장이다 보니까 특강에만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개별 진도반만 학기 중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사실 개별 진도반만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 진도반을 2세션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개별 진도반도 충분히 장점과 단점,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개별 진도반으로만 운영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학기 중에는 개별 진도만 하고 저희 소자수학이 대학원이 되고 정말 대형 학원으로 거듭나게 되면 언제든지 상시로 커리큘럼형도 들을 수 있게끔 오픈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개별 진도반이 그래서 어떤 거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교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커리큘럼형이에요. 그래서 이 13회차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수상은 이제 지금 공통수학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이제 며칠 날에 뭘 하고 이거 다 똑같은 아이들이 이날 들어와서 총 13번의 수업 동안 요거를 딱 듣습니다. 획일화된 걸로. 장점은 뭐냐면요.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속도감이 있다. 정해진 날짜에 듣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듣는다 보니까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일체감이 있죠. 학생들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듣는 학생들이야.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표본이 나와요. 평균이 몇 점이고 이 반에서 내가 이 평균 몇 점인데 내가 뭐 몇 등을 한다? 뭐 이 정도의 뭔가 평균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정말 뭐 몇백 명, 몇천 명 많다면은 그게 좀 되게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션에는 또 뭐 되게 잘하는 애들만 모일 수도 있고 못하는 애들만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절대적인 또 지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건 또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또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하는 거를 따라서 하고 훈련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자기주도 학습이 좀 부담스럽고 나는 일단은 선생님이 푸는 거를 봐야지 나도 좀 풀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적합한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기본 유형반에서는 전날 본 강의 전날에 개념 강의를 듣고 오는 게 규칙입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의 무조건 규칙이고요. 개념 강의로 학습을 하고 이거 저고요. 배념 백지 정리까지 이제 학생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인증해서 올려요. 본 강의 전날. 그러면은 그 전날에 올린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예측을 하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네 개념은 다 됐으니까 하면서 핵심 개념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문제풀이 진행을 해줘요. 그리고 자 지금 1분 줄 테니까 풀어서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개념 백지 정리까지 하고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문제풀이까지 하고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업을 원방을 들었다 이러면은 숙제로 그 원방을 많이 풀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업로드를 이런 식 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구나. 자, 여기는 이제 커리큘럼형 실시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 주시는 모습이고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애들한테 지금 풀어서 올려볼래? 선생님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알겠지? 너네 이제 그 밑에 있는 쌍둥이 문제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일 테스트는 기본반은 개념 백지, 유형반은 필수 유형, 심화반은 심화 유형 테스트, 그리고 주말에는 주간 테스트. 이렇게 이제 봐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은 말씀드린 대로 그날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과제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 소통방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지는 이제 매일매일 전체 오늘 반평균이 몇 점이었고 이 학생은 몇 점이었고 숙제를 냈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수치화 시켜가지고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별로 어떤 게 부족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진도는 나갔지만 정답률이 몇 %인가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수치로 해서 드리는 일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저희 수업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럼 개별 진도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개별 진도반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별로 진행된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전날에 개념 강의로 학습을 하고 개념 백지 정리를 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기본 교재 문제 풀이까지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원의 방정식을 자꾸 예를 드네요. 원의 방정식을 이제 들었어요. 저기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할게요. 2차 함수를 들었어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 백지 정리를 하죠. 그리고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 풀이까지 해야 돼요. 기본 문제. 그러고 나서 그 문제들을 숙제를 다 올려요. 전날에. 그럼 선생님은 이제 땡땡이가 이제 지연이라고 하면 지연이가 그 2차 함수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숙제한 걸 올려. 정답률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유형을 잘 못하네? 이걸 먼저 파악하고 들어오세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뭐 오답이 뭐가 맞네? 질문이 뭐가 있네? 이런 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수업 시간 중에서는 네, 이게 과제지 전날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개념 백지 테스트를 이거 보고 와. 땡땡이는 개념 백지 이거 보고 와. 이거 보고 와. 그 다음에 딴 친구도 보고 있을 때 그럼 땡땡이는 요거 질문했으니까 요거 해보자. 이렇게 남들 질문하는 시간에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거죠. 주로 오답 테스트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답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숫자만 바뀐 오답 테스트. 그게 저는 일지를 쓸 때 이제 오답 변형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나 유형은 같은데 약간 문제가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같은 개념을 쓰는 거. 이제 그 유사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오답 유사 테스트. 그래서 오답 변형 테스트와 오답 유사 테스트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커리큘럼형에서 보는 개념 백지 테스트와 필수 유형 테스트나 심화 테스트는 당연히 보는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이 범위에 해당되는 숙제로 해온 문제 중에서 틀린 것들 있잖아요. 세모나 별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바꿔서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일지에다가는 그날에, 이건 예시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했던 고1 내신 대비했던 학생 거라, 얘는 이제 기본반, 유형반, 심화반 이런 개념은 아닌데, 이제 주로 이제 수상 심화를 했던 친구인데 이제 예시로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했어요. 그러면은 숫자 변형 테스트 몇 점, 몇 개 중에 몇 개, 그리고 비어있던 심화 개념이 뭐였다, 이런 거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유사 테스트를 썼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날 기록을 해놨다가 주간 일지로 발송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주말에 인증을 했던 뭐 어디 기출 문제를 했대요. 그래서 채점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같이 드리고, 단순 실수가 뭐 많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드리면서 어머님들이 그냥 학원 보내놓고 잘 되겠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면은 일단 약간은 그 내신 성적 같은 거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인근 고등학교 어디 기출 문제를 봤대요. 근데 채점을 했더니 몇 개 틀렸대, 몇 점이래요. 근데 틀린 거가 뭐 어떤 난이도고 어떤 단원에서 틀렸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아, 우리 애가 약한 부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사실 학원을 보내는 동안에도 계속 공유를 받으시기 때문에, 약간 그냥 학원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뭐 시험 나왔는데 잘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저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주간 일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마찬가지 질문 속통방도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학업 내규가 있는데, 저희 오프라인 상담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머님의 의지대로 오시면 안 되고 학생의 합의가 있어야지 저는 등록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숙제 무단으로 3회를 미인증하면 퇴원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오프라인에서도요, 숙제를 무단으로 3회를 안 하면 이거는 제가 돈을 받는 게 너무 양심이 찔려요. 사실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러시겠죠, 선생님들이. 숙제를 무단으로 3회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그냥 와가지고 숙제만 하다가 가는 일이 벌어지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남길 수라도 있지 학원은,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 이제까지 저는 제 그냥 교육 철학이에요. 학생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꼭 이제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학생하고 협의하에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표를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 2회로 해요. 학기 중에는 주 2회로 학기 중에 하고, 방학 때는 주 3회입니다. 횟수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담당 선생님이요, 과목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저는 수투, 확통, 고등, 내신, 대비 이렇게 맡겠고요. 지연 선생님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수원, 그리고 미적분 과목을 맡으실 겁니다. 6주 커리큘럼이어가지고 13회차에 끝나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공통수학 1, 2가 다 차를 저희가 커리큘럼 짜보니까 13회차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 공통수학 안에서도 기본이냐, 유형이냐, 심화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는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결정을 할 겁니다. 상담이나 테스트를 통해서요. 자, 이제 개별진도반에 제가 설명을 되게 열심히는 드렸는데 많이들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Q&A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제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궁금할 네. 것 같은 거 질문 준비했고, 네. 그러니까 커리큘럼형의 수강자 입장에서의 그 느끼는 점과 개별 진도반에서 느끼는 점, 혹은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 1 유형반을 들어야 돼요. 근데 커리큘럼형을 듣는다 라고 하면은 오늘 뭐 지수 함수까지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개념 강의 듣고 필기를 하겠죠. 필기를 하고 인증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나는 다음날 수업을 들어가면 돼요. 그럼 수업날 들어가면 선생님이, 자, 지수함수 너네 개념 듣고 왔니? 개념, 중요한 개념 우리 같이 한번 리뷰해볼까? 선생님이 리뷰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엮어서 필수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자
선생님이 시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풀이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 저렇게 푸는 거구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해되고 자 그럼 너네 풀어봐 이러면 내가 막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럼 애들이 사진을 다 올린 거 보고 선생님이 아 이 정도면 이해했구나. 아니면 이거 좀 어려워하네? 그럼 조금 한 번 더 설명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숙제 잘 해봐 이러면은 이제 내가 그 해당되는 범위에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들어야 되는 거 개념을 듣고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수업에 들었던 거 문제 푼 거 플러스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될 거 예습 해서 숙제를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커리큘럼형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진도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지수함수를 해와야 돼 하면은 지수함수 개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기본 문제를 풉니다. 기본 문제를 풀고 나서 그 해당되는 뭐 라이트 센이나 내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집까지 학원 교재 따로 있고 시중 교재 같이 쓰거든요. 거기에서 풀어요. 그리고 올립니다. 질문할 거는 별표 쳐가지고 다 올려요. 고칠 거 고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땡땡이 안녕? 소자 안녕? 수업해보자. 너가 지금 보니까 요거 많이 어려워하네. 최대최소 지수함수 이거 치환하는 거 어려워? 이게 뭐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 너 이거 질문한 거 같은데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 시간에 다른 땡땡이 너는 오늘 뭐뭐 할 차례잖아. 개념 배치 테스트 요거 개념 배치 해가지고 올려줘. 딴 친구는 심화 개념 풀어와줘.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 듣고 그럼 지금 고쳐봐. 그럼 다시 고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저는 그 다음 테스트, 오답 테스트를 보는 거죠. 숫자 바꿔서 풀었는데 또 안 돼요. 숙제할 때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안 되네.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너는 지금 보니까 70점. 그러면은 10개 중에 3개 다시 틀렸네. 3개 중에 요 3개 중에 다시 어디서 이해 안 되는지 한번 해봐봐. 이런 식으로 좀 더 파고드는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거를 또 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별 진도반과 커리큘럼의 또 차이는 뭐냐면 개별 진도반은 회차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2차 함수가 죽어도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럼 저는 2회차 동안 2차 함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6주 안에 사실은 그게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감안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 커리큘럼형은 속도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별 진도반은 개별에 대해서 오답을 더 파고들어서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장단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개별 진도반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 여러 명이 각자 진도를 나가는 네네. 거기 때문에 혹시 진도가 다르면 방해가 네. 되진 않을까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이제 개별 진도반이 지금 뭐 대치뿐만 아니라 여러 전국적으로 개별 진도반이 되게 많이 있는 학원의 형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소수정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진도반을 경험해보셨던 학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대형만 다니셨던 분이라면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별 진도반이면은 옆에 학생 다른 거 하고 있고 막 이런데 신경 안 쓸까요?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들으면 내가 개별 진도반에서 그러니까 커리큘럼형에서 선생님이 거의 주도해서 리드를 하는 반면에 개별 진도반은 본인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피드백만 거의 받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풀기 바쁘고 이거 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 신경을 안 써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는 소리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애한테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게 거슬릴 수 있다. 그러면 스피커 꺼놓으라 그래요. 스피커 끄고 다 끄고 자기 다 풀 거 풀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보냈어요. 이렇게 카톡하고 다시 스피커 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하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개별 진도에서 옆에 사람 방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없고요. 줌 시스템은 제가 이제 많이 해보진 1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3번째 도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면이 있다면 저도 이제 좀 청취를 하고 싶으니 그런 면이 있으면 어머님들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혹시 있는지? 네. 정원은요, 사실은 선착순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했었어요. 겨울방학 때 클리닉을 했었는데 클리닉이 하면 개별 진도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풀고 피드백 받고 이게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 개별 진도반은 이제 오픈을 한 거야. 이게 줌으로도 되네 이러면서 느낀 거죠. 선생님 몇 명까지 해보셨죠? 저가 많을 때 11명? 12명? 11명, 12명.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는 10명까지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10명, 12명까지 했었어도 이게
되더라. 일단 우리가 다 수업 준비를 할 컨텐츠를 다 정해놓고 다 빨리 하고 그리고 혹시나 행여나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날. 그러면 저희는 미리 영상을 찍어 온다거나 왜냐면 수업 전에 어떤 게 질문인지 아니까 손풀이를 한다거나 이거를 로드가 안 되게끔 다 이미 장치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치만 정원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또 학기 중에 처음으로 하잖아요. 일단 6명만 이번에 선착순으로 받아서 팀 마감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네, 그럼 각자 문제를 풀어오는 건데 네.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 문제 풀어라 했는데 선생님 뭐 어떻게 알고 풀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 문제 풀이 영상이 다 있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대표 문항별로 이거는 이렇게 풀고 저희 이제 학원 교재에 연동돼 있거든요. 학원 교재와 그 문제 해설 영상이 다 1대1로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예, 인강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그거 봐서도 모르겠다 혹시나 그러면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어디가 이해 안 됐지 하면서 또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심화 개념 심화 여기서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 있잖아요. 뭐 고쟁이집 이런 거기에 대한 문제 풀이 영상들도 다 비공개로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고쟁이에서 질문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질문해요. 어차피 그래서 다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정제된 영상이기 때문에 되게 상세하게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급급하게 막 후루룩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리큘럼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학생들 이제 등급에 맞게 네. 코스가 나름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코스별 교재는 좀 더 개별 진도반에서는 약간 선택의 폭이 넓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되니까. 근데 커리큘럼형에서도 굳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거 해주세요라는 가이드 교재 말고 다른 것도 하기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라이트 센으로 준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센 하면 안 돼요? 그럼 센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개별 진도반에서도 똑같이 커리큘럼형과 똑같은 가이드나 추천을 드릴 거예요. 기본형은 개념 센 라이트 혹은 라이트 센 그리고 유형반은 센 혹은 라이트 센 그러니까 이게 또 과정에 따라 달라서 그리고 뭐 마플 시너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는 뭐 고쟁이나 뭐 일품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다 다른 것도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개별 진도반이니까 네네. 혹시 레벨 테스트를 네네.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레벨 테스트 필요합니다. 저희 오프라인 수업은 레벨 테스트가 필수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레벨 테스트를 왜 받느냐면 1대1 과외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고 이런 수업이 효과적인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프리미엄 뭐 개별 진도반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선생님 이거 풀어와? 그럼 풀고 또 이제 피드백 받고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평균 정도의 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근데 아주 하위권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나는 한 문제도 선생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풀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라면은 이 수업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레벨 테스트가 또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과정을 들을지 어머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뭐 상담은 하죠. 저희 애는 뭐 어디까지 풀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어디까지 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집을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상담을 1차적으로 하고 레벨 테스트를 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어머니 어떤 코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제 같이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본 수업 전에요. 근데 이제 이건 신규인 경우에 신규가 아닌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 이미 선생님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개별 진도반도 평가를 하긴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네, 개별 진도반의 평가 시스템은 일단은 1일 테스트 맨날 봐요. 오늘 진도에 대한 1일 오답 테스트가 매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나고 나면 단원 테스트를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원이 예를 들면서 몇 차씩 딱딱딱 해가지고 4차씩까지 해가지고 끝났어요. 근데 대단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로그 함수를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을 막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풀지? 이런 단원 평가를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일단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학생들이 나 이제 단원 평가를 치네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애들이 단원 평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인드 달라지고 그래서 뭔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클리닉이지.